가족끼리 50만 원만 보내도 세무조사 나온다? 요즘 떠도는 이 소문 사실일까요? 최근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국세청이 AI로 모든 계좌를 감시한다. 가족 간 계좌 이체는 무조건 증여세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돈 한 번 잘못 보내면 바로 조사받는다는 말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가 싶었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I로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보려면 반드시 세무조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조사가 개시될 때 가족 계좌 10년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 자체가 없으면 내 계좌 거래는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챙겨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가 무조건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적으로 오가면 증여로 의심될 수 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 상황에서만 계좌 내역이 확인된다. 결국 합법적 범위 내에서 증빙을 잘 남기고 투명하게 거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이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 사실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계좌가 국세청에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상황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상속세 조사를 받아본 분들 얘기를 듣고 은행에서 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가 진행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계좌 열람,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 사업자가 통합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경우 국세청은 은행의 내역을 요청하고 은행은 계좌 주인에게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합법적 근거 확보, 상속 증여 취득, 자금은 증빙 서류를 미리 챙기기. 거래기록 관리,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생활비약자금 등 용도를 명확히 남기기. 통보서 확인, 은행에서 우편물이 오면 즉시 확인하고 세무 대응을 준비하기.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 통보도 없었는데 국세청이 내 계좌를 이미 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보면 AI가 계좌를 다 뒤진다, 신고하면 괜히 조사 나온다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엄마한테 증여받은 돈 신고하려는데 괜히 찍히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불안이죠.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내 계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만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이때 은행이 반드시 통보합니다. 따라서 AI가 계좌를 미리 분석해서 조사한다는 말은 틀린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증여받은 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는 증빙 서류, 계좌 이체 내역, 증여 계약서 등을 준비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세무조사와 가산세 위험이 생깁니다. 즉 괜히 신고했다가 조사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신고 안 하면 조사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만 해도 세무조사 나온다? 이건 오해입니다.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증여받았는데 신고했다가 괜히 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신고 자체를 위험 요소로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결정 세목입니다. 신고를 하면 담당 조사관이 세법에 맞게 신고가 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증여 재산가 평가, 증여 공제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계좌 조사를 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당하게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그 자체로 안전합니다. 부동산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증여 재산가 평가를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산정하기. 증여 공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 투명하게 제출하기. 이렇게 하면 신고 자체가 곧 방패가 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까봐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이걸 제대로 신고 안 하면 조사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법이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알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반드시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입니다. 단일 감정가액만으로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 시점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 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기관마다 평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평균을 내야 합니다. 안전하게 신고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신력 있는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을 의뢰하세요. 평가액이 다르게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평균값이 세법상 인정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증여세 상속세 신고 서류에 첨부하세요. 이 절차만 지켜도 불필요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억 미만 부동산은 감정평가 한 곳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입주권 분양권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10억 이하니까 한 곳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감정평가 한 곳만 받아도 시가로 인정. 입주권 분양권 10억 미만이라도 반드시 2곳 이상 평가, 평균값만 인정. 평가기간 상속개 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감정가액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기간 안에 들어와야 유효합니다. 안전하게 신고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인지 권리입주권 분양권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10억 이하 부동산이면 한 곳, 권리라면 2곳 이상 평가받으세요. 평가일 작성일 모두 반드시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서를 신고 서류에 첨부해두면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신고 기한 안에만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만 맞추면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신고 기한이 아니라 평가 기간이 기준이에요. 이 차이를 몰라서 뒤늦게 보완을 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에 상속 개시일 1월 5일 신고 기한은 7월 31일. 감정평가 유효기간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에 1월 5일 개시일 7월 5일까지 감정평가 완료해야 유효. 즉 신고 기한과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신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이미 기한을 넘겨버린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해 평가기간이 지나더라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면 인정받을 길이 열려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신고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을 먼저 체크하세요. 그 안에 반드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아두세요. 이후 세금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평가와 신고는 같은 게 아니라 별개라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싸게 거래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온다고요? 사실 핵심은 시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할 때 얼마에 팔고 사야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헷갈려 하십니다. 싸게 하면 증여세가 붙는 건 알지만 기준이 되는 시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죠? 세법에서 가족 간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대로 매매해야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신고도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족 간 매매에서의 시가는 상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매매를 계획한다면 먼저 시가 확인을 하세요.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는 소득세법상 인정기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시가를 근거로 매매가액을 정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후에는 양도세 취득세 신고도 같은 시가 기준으로 맞추세요. 감정평가 수수료 꼭 많이 내야 할까요? 사실 절반만 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를 받을 때 그냥 전체 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럴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특히 수십억대 건물이라면 감정평가액이 커서 수수료도 덩달아 높아지거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5항에 따르면 감정평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평가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공동 보유 부동산은 전체가 아니라 지분 평가도 가능합니다. 즉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꼭 전체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억 원짜리 꼬마 빌딩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보유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평가를 위해 아버지 지분만 평가하면 됩니다. 건물 전체 100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분 50억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죠. 당연히 평가액이 줄어드니 수수료도 절감됩니다. 거래가 드문 오피스텔, 증여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오피스텔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같은 면적의 유사 매매 사례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가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보통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활용하는데 거래가 거의 없는 오피스텔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활용해 시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감정가액을 합법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로 평가. 단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적용 가능. 즉 거래가 드물어 유사 매매 사례가 없고 국세청이 굳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 수준이라면 기준 시가 신고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위법도 아니고 탈세도 아닙니다. 1.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최근 6개월 내 매매 사례 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동일 면적, 동일 단지의 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검토합니다. 3. 금액이 크지 않고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면 기준 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반드시 증여등기 접수일에 맞춰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5. 이렇게 하면 이후 발생하는 유사 매매 사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할 때 납부하는 세금, 금액이 다르게 나온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증여세 기준 시가와 취득세 시가 표준액, 왜 다를까요? 증여세 신고는 기준 시가로 했는데 취득세 고지서에는 시가 표준액이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왜 세금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도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금액도 서로 다르니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정리해드리면 증여세 기준 시가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취득세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에서 정한 과세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두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증여세는 국세청 관할이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합니다. 2.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시군구청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3.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각 세목의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4. 신고할 때는 두 금액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납부해야 불필요한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계좌 이체만 하면 조사 나온다. 감정평가 안 받으면 가산세 폭탄 맞는다. 이제 이런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상속증여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정리합니다. 요즘 AI 세무조사 루머부터 감정평가 기간, 기준 시가 표준액 같은 용어 혼돈까지 불안이 커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고하면 찍히나? 를 가장 걱정하시죠. 핵심 원리만 알면 불필요한 불안은 바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개시 전 임의로 개인 계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통보가 없었다면 계좌 열람도 없습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신고 자체는 합법입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10억 미만이라도 반드시 감정평가 두 곳 평균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평가기간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감정평가 기준일 작성일 모두 포함.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유사 매매 사례 감정평가 모두 이범위. 가족 간 매매 시 시가는 소득세법 기준 양도 취득일 전후 3개월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은 지분 감정평가가 가능해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큽니다. 증여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은 증여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공시지가 토지 공시가격국 토부지자체 공시. 기준시가 국세, 과세 상속 증여양도용 가액. 시가표준액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과세용 가액. 토지의 경우 국세 지방세가 실무상 동일 공시지가를 가리키는 반면 건물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 구분 상속 증여 가족 간 매매 중 무엇인지 먼저 결정. 시가 확보 경로 선택. 유사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 사용기간 요건 충족 확인. 없으면 감정평가 의뢰 입주권 분양권은 반드시 두 곳. 기간 점검 상속 증여 매매 각각의 법정 기간 안에 감정평가 기준일과 작성일을 모두 맞추기. 비용 최적화 공동 소유는 지분평가로 수수료 절감. 신고 타이밍.
증여는 등기 접수일에 맞춰 즉시 신고 이후 거래 사례는 시가 불인정. 가족 간 매매는 양도취득일 전후 3개월 규정에 맞춰 평가 사례 확보. 서류 정리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 근거 서류를 한 번에 첨부. 통보 확인 은행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지서 수령 시 즉시 확인 대응. 신고 기한 안에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평가 기간을 놓치면 보안 비용이 커집니다. 감정평가 안 하면 무조건 조사 아닙니다. 시가 불확정이면 기준 시가 신고가 원칙적인 해법입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한 곳으로도 된다 아닙니다. 두 곳 평균만 인정됩니다. 증여 후에 유사 사례가 나오면 바뀐다 아닙니다. 신고일 이후 사례는 적용 불가입니다. 오늘 바로 내 케이스에 맞춰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세요. 지금 상속 증여 가족 간 매매를 준비 중이라면 오늘 정리한 기간 요건과 시가 판단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불안은 버리고 원칙대로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